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감금했습니다. 40년 한식당 주인의 충격 고백.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종로 깊숙한 골목입니다. 낡은 기와집들 사이로 비좁은 길이 이어집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뜨거운 국물 향이 골목을 채웁니다. 한빛정이라는 작은 한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입니다. 김선희는 스테인리스 냄비 앞에 섭니다. 손등에 불티가 튀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젊은 시절 23세 이곳을 열었습니다. 남편 박태수와 단둘이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손님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태수는 지금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합니다. 그는 식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손으로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습니다. 선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말은 적어도 마음은 통합니다. 아들 민재는 35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자주 얼굴을 비춥니다. 어머니 가게에 관심을 보입니다. 선희는 그것이 반가웠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좀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돈이 좀. 제가 알아볼게요. 투자자 몇 명 아는 사람 있어요. 선희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선희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골목 바닥은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허리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민재가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눈빛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쉬셔야죠. 가게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처리한다는 단어가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선희의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불안이 서로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것을. 퇴원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선희는 허리에 보조기를 찼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한빛정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가게 말고 집으로 가요. 아니다. 가게부터 봐야 해. 지금 몸 상태로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정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빛정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멈춰 섰습니다. 간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빛정이라는 붓글씨 대신 세련된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문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리버스 캐피탈 오은하입니다. 선희는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민재는 눈을 피했습니다. 투자사예요, 엄마. 가게 확장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확장?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오은하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는 전통만으로 안 됩니다. 시스템이 필요해요.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 수익이 10배는 늘어요. 프랜차이즈?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이에요. 사업? 이건 우리 인생이다.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선희는 민재 방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몰래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명의는 김선희와 박태수였습니다.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인감 날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런 대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야. 선희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받았어요. 어차피 가게 확장 자금이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내 동의도 없이? 일일이 여쭤보면 일이 안 돼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선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통 같은 건 감성 마케팅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효율이에요. 민재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종로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겠소?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숲 사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요. 요양시설이에요. 엄마 허리 치료하면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다. 가게 지켜야 해. 가게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셔야 해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쉬면 되지. 왜 시설까지 가야 하나? 아버지, 전문 치료가 필요해요.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걱정이 아니라 서두름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승합차가 왔습니다. 민재가 짐을 실었습니다. 선희와 태수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건물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청소로는 충북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설장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는 민재와 악수했습니다. 선희에게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은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철창이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는 안쪽에 없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안전 때문이에요, 엄마. 어르신들 밤에 배회하시면 위험하잖아요. 민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가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창문으로 갔습니다. 철창을 흔들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요양원이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휴대전화는 압수당했습니다. 외부 전화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선희는 노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홍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회계사였습니다. 여기 오래 계세요? 선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아들이 데려왔어요. 그 뒤로 집에 못 갔어요. 왜요? 재산 때문이죠. 명의를 빼앗으려고요. 여기 다들 그래요. 홍진국의 눈빛이 흐렸습니다.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선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선희가 문 가까이 갔습니다. 정가람이에요. 간호조무사예요. 도와드릴게요. 왜 날 도와주려고 하죠? 제 어머니도 이런 곳 계셨어요. 못 구해드렸어요.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자 정윤아 씨 아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탈출하셔야 해요. 선희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지켜온 한빛정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국물 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빼앗기고 이렇게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요. 태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람이 문틈으로 금속 조각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걸로 창문 잠금 장치 푸세요. 10분 뒤 경비 순찰 돌아요. 선희가 금속 조각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선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잠금 장치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대신 잡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여보, 먼저 나가요. 태수가 먼저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이었지만 높이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풀밭에 착지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선희도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아팠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청소런 건물에 불이 켜졌습니다.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빨리요. 태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자 정윤아가 작은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카메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방송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증거 남기는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졌습니다. 선희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윤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선희입니다. 종로에서 40년간 한빛정이라는 식당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남편을 감금했습니다. 우리 명의로 빚을 만들고 시설에 가뒀습니다. 한빛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선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빛정은 돈벌이 도구가 아닙니다. 제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습니다. 선희의 주름진 얼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유나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다가와 선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선희는 창을 봤습니다. 저 멀리 종로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민재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 생각에 가슴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경찰이 청소런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장과 오은하가 구속되었습니다. 민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희는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걸렸습니다. 민재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선희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종로 골목에도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한빛정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은 옛날 붓글씨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태수는 시장에서 재료를 날랐습니다.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선희는 젊은 요리사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레시피를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맛은 시간이 만들어요. 서두르면 안 돼요. 선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선희와 태수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선희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잘 지내니? 선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난 잘못했어. 알아. 선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선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재가 울었습니다. 선희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민재도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이 맞닿을 수 없었지만 온기는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한빛정 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을 덮었습니다. 태수가 옆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아직 더 살아야지요. 선희도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창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선희는 눈 내리는 골목을 봤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가 새삼 소중했습니다. 빼앗길 뻔했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인생은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되찾을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선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빛정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